에너지 현황인데 이거는 뭐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 있으니까 제가 빠르게 넘어갈게요. 에너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제가 거창하게 말을 했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기후변화 같은 클라이밋 체인지가 있겠죠. 그래서 넷제로라든지 카본 뉴트럴리티나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EV, 그다음 ESS와 같은 워딩이 나오게 되겠죠. 두 번째는 AI입니다. AI의 어떤 발전 속도는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죠. 그에 따라 가지고 중요한 것들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AI 데이터 센터에 또 들어가는 어떤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나오는 것이 언디바이스 AI, 그러니까 피지컬 AI라는 워딩들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배터리 ESS하고 UPS 굉장히 찬스가 올라가고 있다. 또 다 아시는 내용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인데 이 키워드도 뭐 오래전에 나왔죠. 자율주행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 프로세싱 데이터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많이 소모가 될 거고, 당연히 배터리에 대한 어떤 니즈가 커지는 거죠. 고에너지密도, 급속 충전, 뭐 장수명, 파워, 세이프티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어떤 어드밴스 모빌리티, 휴머노이드라고 보통 부르는, 그다음에 로봇, 드론, 뭐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죠. 또 여기 나온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어떤 테일러드 배터리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에너지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오퍼튜니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시장에 대해서는 뭐 너무 잘 아실 텐데요. EV 마켓의 그 페네트레이션 보통 하는 건 약간 슈리크 됐어요.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그렇지만은 2035년, 10년 뒤에는 한 50% 정도의 어떤 페네트레이션 레이트 가지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추정한 게 아니고 이 조사 분석 기관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SS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데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률이 얼마 될까 저도 궁금한데요. SNE는 올해 뭐 2035년 10년 뒤에 한 3배 정도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를 예측했는데 사실은 저보다 더 커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른쪽에는 그에 따라 가지고 기술적인 어떤 요구사항도 있을까에 대한 얘기잖아요. EV부터 보시면은 EV는 뭐 계속했던 이야기예요. 쌓아야 되겠죠. 프라이스. 그 다음에 장수명 해야 되죠. 사이클 라이프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안전해야 돼요. 세이프티. 그 다음에 롱거 레인지, 고에너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퀵 차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따라오는 키워드가 될 거고요. ESS를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ES는 첫 번째는 이제 프라이스입니다. 보통 프라이스 이야기할 때 보통 이야기하는 캐펙스 말고도 LCOE, 뭐 레벨라이즈 코스트 오브 에너지, 여기 중요한 워딩이 되겠죠. 그 다음 라이프 스팬이 ESS는 보통 10년에서 20년 이상 계산해야 될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인자가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고, 당연히 세이프티는 뭐 노 프로파게이션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여기도 제한된 공간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당연히 고에너지 밀도의 니즈는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효율이 높아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ESS형 배터리의 주요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있어요. 정책의 변화하고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요. 미국을 보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관세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그렇고 약간 유럽도 그렇고 EV의 어떤 전동화에 대해서 약간 슬로우다운하는, 궁극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이 없잖아요.지만은 약간 슬로우다운하는 기세가 좀 있다.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의 어떤 접근에 대해서 좀 차단하려는 뭐 그런 견제하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중국을 보면 중국 자체는 워낙 지금 과잉 생산, 과잉 공급의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뭔가 컨설리데이션 같은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중국 정부의 막강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엄청난 규모의 그 R&D 서포트, 특히 배터리 분야, 이건 뭐 비교를 하기 좀 어려운데요. 굉장한 규모의 어떤 배터리를 R&D 서포트를 중국 정부가 하고 있다. 이게 팩트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자원, 여러 가지 이제 광물 포함해가지고 배터리 온 소재들, 또 소재들 중국이 많이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하는 자원을 무기화한 일들,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거고요. 우측을 보면 약간 좀 아쉬워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쉬운데 K배터리 위기라고 누구는 이야기하는데, 글로벌로 이제 EV 배터리, EV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EV 배터리 세이즈 보면은 중국을 이제 포함할까 말까 하다가 중국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조금 약간 왜곡된 느낌이 들고 중국까지 포함한 글로벌 시장의 상황은 적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 자료가 아니고 뭐 SNE가 조사한 자료니까 공신력이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시면은
한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포션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의 상황은 산업의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배터리 산업 매우 빠른 변화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 이게 팩트 같고요. 두 번째, 하이퍼 컴피티션.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주어진 환경에서는 생각하고요. 이 두 가지 키워드 상에서 어떻게 엔솔이 R&D 전략을 짜서 세계 1등을 유지할 것인가, 기술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간 축적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R&D 전략을 말할 때 항상 이 표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엔솔은 시간의 압축과 시간 축적이 우리 R&D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뭔가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 사실은 또 들어보시면은 저 다 뻔한 이야기 아닌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실행하는 것,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의 축적은 뭐냐면은 여기 있듯이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대체 불가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IP화 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만의 자산을 남기는 것, 이게 시간의 축적이에요. 시간의 압축은 그 스피드를 더 빠르게 하는 거죠. 얼마나 더 빠르게 하고 싶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글쎄, 제 지향점은 지금보다 연구 개발 속도가 10배 더 빠르게 하고 싶어요. 지향점. 그러기 위해서 뭔가 무기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AX, AIDX와 오픈 이노베이션. AX는 쉽게 이해하시잖아요. AI 써가지고 가속화하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오픈 이노베이션 뭡니까? 결국은 오픈 이노베이션은 거는 제 정의에 의하면은 돈을 써서 남들의 가치 있는 시간을 사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저는 시간을 압축하는 AGES만의 고유의 방식이다라고 정의하고 싶고요. 시간의 압축과 시간의 축적은 상호 보완적이에요. 하나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AI 어떤 뒤쪽에 말씀드리는데 AI 플랫폼이 굉장히 완벽해요. 근데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해. 과연 시간의 압축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시간의 압축을 제대로 하려면 그동안 쌓았던 데이터, 지식의 양이 풍성하고 그게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LG 엔솔이 30년간 R&D하면서 쌓았던 무수한 데이터들이 시간의 압축의 형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리지널 이노베이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여기 물론 약간의 제한이 붙었어요. EV용 LIB라고 하는 제한이 붙었는데 LIB에 대한 오리지널 이노베이터를 말하기에는 일본에서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엘렉트릭 비클, 전기차용 또는 ESS용 LIB 연구는 저는 엔솔이 압도적인 오리지널 이노베이터를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연구는 굉장히 30년 이상 했죠. 그 다음에 월드 퍼스트가 있는데 2009년 이후의 월드 퍼스트는 전부 다 전 세계 EV에 가장 먼저 적용한 소재와 전국 기술과 세이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화에 대한 이야기 좀 말씀드릴 텐데요. 아마 여러 발표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과연 전 세계 어떤 회사가 중국까지 포함해서 특화를 가지고서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근데 엔솔은 자신있게 이야기하죠. 특화에 대해서. 왜? 그냥 양으로도 1등이고 질적으로 1등이니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리지널 이노베이터로 주장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특화의 양, 이 주요 이제 그 IP 5개국에서 이제 추론된 특화 양을 보면은 압도적인 1등의 엔솔이, 그리고 그 압도적인 1등이 단순 소재뿐만 아니고 소재, 셀, 팩, BMS 전 분야에 걸쳐서 압도적인 1등의 특허 경쟁을 갖추고 있다. 양만 1등이면 뭐하냐? 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허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가장 객관화된 게 PAI 인덱스 같은데 이거 역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엔솔이 압도적인 1등이다. 즉 엔솔의 특허 경쟁력은 양과 질에서 배터리에서 압도적인 1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저희 선임자들이나 제 선배님들이나 동료들이 쌓아둔 지식이에요. 다음 장 보실까요? 그 다음부터는 좀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기술은 좀 상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프리미엄 EV라고 보통 표현했는데 우리 원통형 전지 있지 않습니까? 원통형 전지에 쓰이는 주요한 기술이에요. 원통형 전지 EV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소재는
하이니크 소재입니다. 엔솔은 하이니크 소재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이제 개발했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저희가 니켈 90% 이상, 94%를 이미 양산하고 있고 95%가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핵심적인 기술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2차 입자의 그레인바운드 코팅을 균일하게 어떻게 시킬 것인가가 핵심이거든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싱글 크리스탈을 만들고 도핑하는 기술들. 그 다음에 전구체의 모프레즈 컨트롤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핵심 기술이고요. 이미 엔솔이 거기에 대해서 특허를 이만큼 니켈 90% 이상에 대해서는 타 경쟁사는 여기서 회사 전지회사뿐만 아니고 소재회사까지 포함해서 이미 3개 이상의 특허를 이미 다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만 확보한 게 아니고 관련된 특허도 이미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린 거고, 그런 소재가 적용된 이 46 원통 전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디자인 특허 포함해서 이미 저희가 특허로서 굉장히 포트폴리오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하이볼티지 미드니클입니다. 이건 약간 스탠다드 영역일 텐데요. 스탠다드 영역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가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가격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볼륨이 크다 보니까. 그러면 또 생각해야 될 게 배터리에서 가장 포션, 가격 관련해서 가장 높은 포션이 뭡니까? 양극재 아닌가요? 그 양극재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싸게 만들 수 있을까가 사실 핵심이에요. 근데 엔솔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기존의 전구체에 사용한 공치법 이걸 저희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혁신적인 기술, 스프레이 파이로시스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가격을 혁신적으로 낮추는 일을 엔솔이 하고 있고 이미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스프레이 파이로시스를 이용한 어떤 양극재 기술, 그리고 하이볼티지 미드니클이니까 당연히 하이볼티지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양극재도 중요하지만은 전해질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전압이 높으니까 가스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저희가 AI 연구원하고 저희 LG AI 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그 가스 프리 전해질 기술, 이걸 저희가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기술은 스프레이 파이로시스 써가지고 만든 양극재 기술과 하이볼티지용 전해질 기술, 근데 가스 프리 전해질 기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써가지고 저희가 이미 제품을 만들었고 관련된 특허도 경쟁사 대비 2배 이상 이미 확보했습니다. 다음 장은 이제 LMR이 될 텐데, 이거는 리튬 맹간이즈 리치 캐소드를 이용한 전지가 되겠어요. 이건 뭐 기사도 많이 나갔으니까 다 아실 거고, 엔솔이 얼만큼 잘하고 이제 다 아실 텐데 그냥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LMR의 핵심은 이제 전압이 좀 높아요. 오퍼레이션 볼티지가 4.3V구나. 앞으로는 이제 4.5V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핵심 또 뭡니까? 양극재와 전해질이 또 될 거예요. 그래서 과연 LMR 양극재에 적합한 코팅 도핑 소재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게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머티리얼 인포메틱스예요. 뒤쪽에 좀 나올 텐데 이런 것들 저희 AI 연구원과 같이 협업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는 진짜 압도적이네요. 그 IP만 보시면은 그냥 게임이 안 되는, 이미 6배 이상의 특허를 다 확보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가 이게 되게 객관적인 숫자예요. 왜냐면 그냥 외부에서 발표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말을 제가 R&D님께서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내가 그 셀을 까보고 실제 돌려보지 않고서 난 못 믿겠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나마 객관적인 거는 저는 뭐 특허? 이거는 객관적으로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 공용할 수 있는 특허, 또는 뭐 그냥 양산을 하던지. 근데 어쨌든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IP에 관련해가지고 엔솔의 기술력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프로브되어 있다, 이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LFP 볼까요? LFP는 엔솔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현재도 뭐 가장 먼저 한국 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양산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미래를 봤었을 때 LFP는 좀 건식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FP는 이제 습식으로 가게 되면 공정성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고용분을 올릴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건식적으로. 이게 핵심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식적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특허는 뭐 제가 보기 이것도 건식적으로 경쟁사 대비해서 4배 이상의 압도적인 특허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LFP CTP라 해서 LFP 파우치를 세계 최초 CTP 형태를 만들어서 현재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셀이 차지하는 그 파우치 팬 내에서 어떤 볼륨 에피션시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모듈을 빼니까 이런 것들 저희가 이미 개발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 그다음 이거 상 받은 건데 우리 ESS 테크놀로지 상 받은 내용이에요. 뒤쪽에 가시면은 전 시장에도 있고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소재부터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First LF battery from K battery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냥 가장 먼저 ESS용 양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LF 소재니까 안전하죠. 그 다음에 GF2 팩이라는 거는 저희가 파우쳐서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올리기 위해서 팩 레벨 여러 가지 어프로치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뭐 쿨링도 잘하고 있고 뭐 팩의 어떤 공간 활용도 높이고 있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을 받은 우측의 내용을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이 저기 이제 블루 컬러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BMS 기술이에요. 아시다시피 LFP는 프로파일이 플랫해요. 프로파일이 플랫하다 보니까 전압, SOC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쉽지가 않아요. 실제 충전 상태를. 그거를 LC에서 고유의 알고리즘 써가지고 굉장히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SOC 측정, SOC 추정의 정확도를 경쟁사 대비해서 저희가 30% 정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실제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LP 같은 거는 이제 에러가 누적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에러 레인지가 너무 커져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리캐리브레이션을 시켜가지고 에러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즉 몇 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충반전 풀리 해야 돼요. 그래서 리캐리브레이션 시켜야 됩니다. 근데 엔솔의 기술은 그런 거 없이도 다이내믹하게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점 생각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기술 플러스 BMS 관련 저희가 특허가 뭐 세이프티 진단, 뭐 퇴화 진단 관련해서 포함해서 저희가 8,000건 이상의 특허, 압도적인 특허를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차세대 전지 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차세대 전지는 소듐과 제가 이제 전고체 말씀드릴 텐데 소듐 전지는 장점이 많아요. 저온에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출력도 좋죠. 단점도 좀 있지만. 근데 우리의 코어 테크놀로지는 뭐냐면 전해질 기술이에요. 소듐 이온의 양극재와 음극재는 이미 뭐 다 사용하고 있고 전해질이 계면 저항을 낮출 수 있다. 이건 뭐 저온에서 핵심이죠. 계면 저항을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듐의 디졸베이션 에너지 배리어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디졸베이션 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엔솔만의 고유한 기술이고 특허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지금 저희가 12V, 24V용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현재 고객들 차량에 탑재해서 테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듐 전지의 미래를 납축전지 대체뿐만 아니고 뭐죠? ESS와 EV로도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고체는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좀 완성도 높은 기술로 완성도 높은 셀, 그러니까 스탠드얼론에서 경쟁력 있는 전고체를 만들겠다가 저희의 지향점이에요. 그래서 소재와 공정 측면에서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소재는 아까 제가 엄청 자랑을 많이 했잖아요. 엔솔의 양극재 기술에 대해서. 핵심이 뭡니까? 전구체, 그 다음에 코팅, 도핑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전고체용 양극재도 도입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요거고요. 멀티 컴포트 컨트롤 캐서드고요. 그 다음에는 전해질 기술인데 기존의 에졸라이트 계통에서 가장 높은 이온 전도를 가진 전해질 저희가 개발했고 저희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의 소재를 베이스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드라이 일렉트로드 건식 전구 공정이 전고체에서는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전고체는 화학물질만 생각해보면 솔벤트가 쓰다 보니 굉장히 제한적이고 리스크가 좀 큽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걸으시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핵심적인 특허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만들고 있는 스테이지는 여기 보시다시피 60A 셀을 빨리 만들었어요. 전시도 했는데 지금 60A 셀을 만들고 현재 평가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리미엄 EV 아무래도 좀 비싸지만 프리미엄 EV나 휴머노이드 쪽을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 전략인데요. 이건 뭐 다 아신 내용인데 우리가 페이턴트 라이선싱했고 트레이드 시크릿 라이선싱 했다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최근에는 여기 오셨지만 파나소닉과 같이 제가 페이턴트 풀을 만들었어요. 페이턴트 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라이선스 활동을 저희가 튤립이라는 이름 하에 하고 있고요. 저의 전략은 심플해요. 페어 컴피티션, 공정하게 경쟁해야 되잖아요. 누구는 R&D 30년간 한마디로 R&D 비용을 때려받고 누구는 한 1, 2년 하다가 어디서 이렇게 들고 와고 뭐 카피하고 사람 때려가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건 페어 컴피티션이에요. 페어 컴피티션 하자는 내용이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가지고 오리지널 이노베이터한테는 당연히 그에 맞는 로열티를 내야 되는 거죠. 그건 내고 여기 있지만은 그 프리덤 투 오퍼레이터가 표현했잖아요. 레이트 커머에대해서 늦게 오신 분들은 거기에다 수업료 내시고 영국대로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되게 심플하면서도 페어하잖아요. 이 룰이.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기서 들어온 로열티를 가지고 IP
뭐라고 해야 되나 R&D 선순환을 저는 하겠다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지만 저는 그냥 들어보면 타당해요. 그 전에 그만큼 30년간 R&D 투자한 회사에 대한 당연한 리워드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R&D 엑셀러레이션 말씀드릴게요. 내용이 많아서 나중에 질문 시간은 제가 따로 안 가지려고 해요. 나중에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30분 정확히 맞추니까 그 이후에 저를 만나서 질문하십니다. 하루 종일 있을 예정입니다. R&D 가속화 말씀드릴게요. 엔솔이 AX를 전 영역에서 도입하고 있다는 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소재 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셀 디자인, 그 다음에 수명 진단 예측, 그 다음에 실제 생산에서의 이슈 해결, 물량 예측, 그 다음에 생산 최적화 이런 것들을 이미 엔솔이 그 AX 활동 진행하고 있다. 이건 뭐 아쉬운 내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how, 어떻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비드라는 표현 썼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저희가 배터리 디벨롭먼트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 뭐 어떤 경우는 이미 완성돼가 저희가 적용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진행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 된 거 아니냐면 다 되진 않았고요. 저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머추얼 디벨롭먼트 에이전트예요. 기존의 이슈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저기 이제 설명이 나오지만은 그냥 반복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AI가 다 해주고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문답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죠. 근데 이거 핵심 뭡니까? 역시 데이터 아닐까요? 또 플랫폼만 잘 만들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외부의 데이터, 액세스가 가능한 외부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LG, 엔솔이 30년간 쌓았던 데이터를 다 넣은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AX를 제대로 한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소재 개발뿐만 아니고 다음 단계 볼까요? 다음 단계는 RFQ 대응이에요. 고객들이 이제 수백 장의 막 문서를 막 보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이제 리플라이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미스링한 포인트도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AX 써가지고 굉장히 간소하게 대응하는 또 미스링이 없죠. 시간도 단축되고 저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는 셀을 디자인하고 프로토타입하는 일이에요. 이거 역시 AX 써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어떤 옵티멀한 디자인, 스케줄링 이런 것들 AX 써가지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시험 결과 분석과 보고서인데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AI 에이전트가 그냥 최적의 시간을 맞춰주는 거예요.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에이전트들이 다 개발자로 현재 실행 중이냐고 물어보시면 일부는 실행 중이고 일부는 개발 중이다. 이렇게 써야 정확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미래의 어떤 개발의 방향성이 이런 거 아닐까요? 사람이 하는 게 더 낫나요? 지금보다? 아니면 저희가 보기에는 AI가 하는 게 낫고 사람 거기다 판단하는 게 적절한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 되게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자랑을 제가 많이 했는데 전 세계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아카데미아, 그 다음에 스타트업, 저희가 매년 행사를 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합니다. 제가 오픈 이노베이션은 글쎄요, 정의 아까 뭐 사람마다 정의가 다른데 제가 정의한 오픈 이노베이션 뭐였죠? 돈으로 놈들의 가치 있는 시간 상생이 오픈 이노베이션이에요. 근데 참 힘들어요. 가치 있는 시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판단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의 판단력이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렵습니다. 10번에서 뭐 한 번 정도 제대로 대박치면 대단한 건데 그 확률이 낮죠. 그래서 제대로 된 가치 있는 놈들의 시간 상행이가 저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봐요. 제 정의예요.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거고요. 마지막은 좀 길게 할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기억하시는데 LG 엔솔의 전략이 뭐라고 했죠? 시간의 축적과 시간의 압축이라고 이야기하셔야죠. 제가 한 5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의 압축과 시간의 축적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래 그 결론이 나와 있어요. 30 years of legacy. 엔솔이 쌓은 30년간의 데이터라는 거예요. 저게 가치 있는 데이터. 이거를 활용해야 된다. 어디에 AX2를 만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AX2는 그걸
플랫폼 잘 만들었다고 해서 잘 운영되냐 그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걸맞는 가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치 있는 데이터를 어떤 회사가 그만큼 쌓았냐는 거예요. 물론 외부에 오픈된 데이터 있죠. 근데 그것만은 충분합니까? 안 하죠. 당연히 내부에서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 축적된 데이터 누가 잘 쌓았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제가 던지는 게. 저는 뭐 단언하건데 엔솔만큼 그 축적된 데이터 제대로 쌓으면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린 거예요. AX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 누구냐? 엔솔이에요. 왜? 30년간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 쌓았기 때문에. 그동안 R&D를 끊임없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 내용은 거의 다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뭐 키 드라이버가 쭉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아마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엔솔이 시간의 축적을 게을리게 하지 않았다. 한국 회사가 굉장히 시간 축적을 제대로 했다는 것은 충분히 좀 이해했다고 봐요. 근데 엔솔의 미래는 단순하게 시간만 축적한 게 아니고 그걸 더 가속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혁신으로.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AX와 OI. 이 두 가지가 저는 키 드라이버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더 가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엔솔이 추구하는 미래의 지향 R&D 미래의 모습이 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면요. 심플해요. The only one, original innovator. 이게 엔솔이 추구하는 미래의 R&D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